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선 투자자 여러분, 보라의 사실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 LNF 주주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사실 우리 채널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찍는 편이거든요. 지인들 보라고. 근데 이제 LNF 주주분들이 많이 유입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팔고 그냥 안 건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하신 분들께서 아마 주주인 상태로 구독하신 분들도 꽤 많다고 좀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최선의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될까 좀 생각을 좀 해서 주말 동안 회의를 좀 한 다음에 영상을 조금 올려볼게요. 아마 거의 이번 편이 아마 LNF 다음 실적 전까지 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실적 때마다 조금 해드리는 경향으로 조금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LNF 주주분들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가 올라갈 거예요, LNF. 왜냐면 저번 편에도 말했지만 산업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경영진 분들이 만약에 우리 거를 본다면 어떻게 하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주식시장과 같이 2인 삼각이거든요, 이건. 마음이 맞아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맞추면서 경영을 하는지와,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대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지분을 늘려서 내 회사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개인 주주분들도 보는 게 좋은 게 기업의 그 생애를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그걸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기네 오늘.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주가가 또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산업이 너무 좋으니까. 고성장 산업이니까. 지금 손실은 이제 그 금융부채 그 12 그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가장 처음 말하고 싶은 건 뭐 우리가 네이버 종토방 들어가서도 어디서 들어왔는지 좀 놀라서 보니까 네이버 종토방이나 뭐 여러 군데서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주주 제한 뭐 이런 것도 뭐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주주 소통이나 그런 부분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LNF 주가가 올리면 가장 중요한 부양책은 그 CB 요거 그 1000억 발행한 CB 있거든요, 요거. 전환 사채 있지. 조정가에 붙은 애 있잖아. 요게 전환이 되든가 상환이 되든가 요거를 어떻게 조금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만약에 아니면 임직원분들이 경영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요 부분을 처리해야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뭔가 그 강성인 투자자들이죠. 그 목표 주가에 달할 때까지 꿈쩍 않는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 제안이든 아니면 경영진이 보든 아니면 임직원이 보고 알려주든 요 1000억 요게 지금 올가미처럼 LNF 주가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오르면은 손실을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만큼 그런 전환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손실을 그 순이익에 반영해야 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주가가 2배 오르니까 700억이 이제 손실로 이제 그 손실로 반영이 된 건데, 주가가 그러면은 오르면 오를 때마다 손실이 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은 아이러니한 구조야. 주가가 오르면은 실적은 적자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잘 나고 순이익이 나야 펄을 맞춰주면서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데, 주가가 오르면은 순이익이 안 날 확률이 높아지네. 이게 되게 지금 서로 모순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오르지도 못하고 이런 안 오르는 쪽으로 방향이 많이 실리죠. 왜냐면은 어차피 적자가 나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거 사실 1분기에 확인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빨리. 그래서 경영진 측이 걔네랑 협의를 하든 아니면은 그 펀드가 만약에 본다면 야 너네도 손실이야. PER 75 받을 수 있는 걸 너네가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거라고. 어차피 전환가액 리픽싱이잖아. 리픽싱은 주가 떨어지는데 거기까지 이제 안 떨어져. 그지? 맞아. 뭐 전환가액이 지금 보니까 18만 8천 원 정도 금방이더라고. 야 그거 안 떨어질 거야. 그럼 너네도 전환을 해서 그 가시를 빼내갖고 PER 75 받는 게 낫지 않겠니? 그지? 맞아. 뭔가 이런 뭐라 그러죠, 좀 무게 주가를 못 올라가게 잡고 있는 이거를 뗄 필요가, 그 주주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은 가장 좀 우선순위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뭐 경영진 측이 말한 거 있잖아요. 논 캐시 뭐 현금이 없다. 근데 주가 반응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말 들으면 없어야지.
근데 주가 반응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LNF가 다른 2차전지 랠리 줬을 때 좀 의심했던 게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면 여자랑 나랑 상황극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자, 정보를 알아. 여러분도 이제 정보를 알죠? 그게 주가가 올라갈수록 그 파생상품 손실이 난다는 걸. 자, 그러면은 주가 2배 올랐어. 그러면 700억 손실을 우리 다 알아요. 다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 700억 손실이야. 근데 여자 나랑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셋이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우리 셋이서 야, 이건 넌 캐시잖아. 논캐시면 우리 다 같이 그럼 주가 올리는 거다. 야, 그거는 이제 그거 없는 거야. 그건 넌 캐시고 현금 빠져나가 안 거고 장부상에만 손실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그러면 합의를 해서 팔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같이 팔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합의했어. 이번 분기 적자 뜰 건데 논캐시니까 우리 다 같이 이거는 안 쳐주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회의실이에요 지금. 회의실이야. 자, 회의 끝나고 우리 나갔어요. 야, 빨리 팔아. 야, LNF 적자를 던져. 야, 적자가 던지고 그리고 그냥 던져. 그 뭐 굳이 그럴 위험을 감수하냐. 논캐시가 아닌 걸로 가. 막 이래.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오르게 되는 거지. 자, 여러분이 지금 주가 빠진 상태가 아니라 주가가 여기서 한 50% 오른 상태라고 치면 여러분들도 적자가 날 거 알면은 장부상 적자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던지겠지. 여러분도 던질걸요? 그 상태가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남아계신 분들이 아마 주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지금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순이익이 들어올 거예요, 이게. 다음 분기에 순이익이 들어올 거야. 이상한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순이익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순이익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근데 이제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순이익 들고 이거 또 올라가잖아. 그러면 또 손실이 날 거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2배 올라갔어요. 그럼 700억이 또 날 거예요, 다음 분기에. 적자가 또 나는 거지. 적자가 또 나는데 장부상 넌 캐시야. 우리 안 나가.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안 팔 건가요? 팔아야겠죠? 실적이 뜨기 전에 딱 지금 제대로 알려준 게 저 JP 모건이 어떻게 파는지 알려줬잖아요. 한 실적 한 20일이나 10일쯤에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2배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왜냐면 적자 뜰 거니까. 넌 캐시야. 우리가 빠져나간 건 이거 장부상 손실이라고 누가 여러분 스스로를 다 믿어요? 이렇게 벌고 있는 중에서? 그리고 이게 주가가 그걸 안 된다는 거를 그 1분기 내내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경영진의 그게 주주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그 이간질. 그러니까 먼저 빠져나가야지 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돈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결속력이 약해요, 증시는. 그래서 순이익에 그런 식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장부상 손실이 나면은 거기에서 주가가 2배 오른 상태야. 손실도 들어올 거 뻔해. 쓱 보는 거죠. 너 진짜 안 나가? 네가 안 나면 내가 나간다? 이렇게 되니까 무거웠던 거예요, 그거.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믿고 있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해요. 증시에서 우리 다 같이 약속했으니까 가만히 믿고 있자라는 게 아니고 되게 순진한 거죠.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민영이 말한 대로 죽고 죽이 되는 싸움이에요. 먼저 나가는 사람이 그나마 많이 이익 보고 나가는 거고 끝까지 믿는 놈이 제일 손실 보고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믿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너무 순진한 거죠, 사실. 그리고 PER 75까지 가려면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왜냐면 PER 75가 한국의 역사상에 몇 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거품이다. 쟤네들이 거품이다라고 거품 부는 거예요. 유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에만 붙는 되게 특이한 PER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산업도 크고 고성장하고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다 하는 정도만 붙는 거지. 왜냐면 대부분의 한국 PER이 15예요, 15.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75가 15로 떨어질 수 있다. 어때요? 공포스럽죠. 뭐 얼마 까져야 돼 이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가시 하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NF가 계속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3배 올라간다? 그러면 1000억 손실 나는 거예요, 장부상으로. 그걸 누가 들고 있고 싶겠어요, 지금 PER 75에. 절대 안 그럴걸요? 그래서 만약에 주주 제한이나 아니면은 경영진이나 아니면은 그 펀드가 보고 있다면 모두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그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우리는 좋은 시나리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야 우리도 그나마 고민을 좀 다시 해보겠지. 완전히 우려가 없죠. 이거 우려야, 우려. 증시에서 올라가면 우려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부상의 손실이라는 게 그걸 보면서 적자 보이는데 그거를 우려 안 할 사람이 그게 몇 있겠어요. 그럼 이제 또 주가 떨어졌으니까 순이익 들어올 때 그러면 또 올라가면 만약에 올라가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를 막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트레이딩 하게끔 만들거든요, 되게. 그래서 우리가 별로 건드리기 쉽지 않다는 게 그냥 갖고 우린 75까지 가고 싶은데 주가 올라가면 손실이 나오면 우리도 트레이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LNF 주주분들 있으면 다음에 여기서 또 2배 올라가면
그때는 잠자코 있지 말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 전환사채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도 전환사채 이게 되게 그 알아보기 힘들었던 게 원래 그 사업 재무제표 보면은 자본에 관한 사항에 원래 있거든요, CB가. 근데 얘는 그 주석이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니까 회계상 그 자본에다가 이 전환사채 유무를 적어주려면은 발행 주식 수라든가 발행 그런 가격을 해가지고 정확히 자본으로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지 딱 정해지면은 이게 자본의 그 항목이 적을 수 있는데 LNF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안 정해져 있는 전환사채거든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뭐 1,000억이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유동적으로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자본이 아니고 부채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주석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찾아봐야지 볼 수 있게 좀 숨겨져 있는 전환사채였어요. 일반적인 전환사채가 아니에요. 우리 전환사채는 자본의 내역에서 그 전환사채 얼마 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 본다는 게 이거는 되게 좀 망해가는 회사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런 전환사채는. 왜냐면 불안하니까. 돈 빌려줬는데 나 전환까지 박혀 있으면은 이거 엄청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조정하게끔 만든 거고. 그래서 1,0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가시를 박아놨어. 이 1,000억 갖다가. 그러니까. 근데 1,000억인데 실제로 파괴력은 700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700억이면 사실 순이익이 이게 없었으면 LNF 주가 엄청 올라갔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왜냐면 우리가 아쉬워서 말하는 거야. 아쉬워서. 우리 75 노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전환사채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도 JP 모건처럼 매매를 해야 돼요. 그 주가 올라가면 75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분기 적자 뜰 거니까 그 실적 발표하기 전에 던지는 게 낫다. 그리고 실적 적자하고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니 저거 하나 더 말하고 싶어요. 그 해지로 쳤다 입이 이러잖아요. 하이닉스랑 비교를 하셨는데 하이닉스는 업황 안 좋잖아요. 좀 적자잖아요. 근데 그 LNF는 되게 성장 산업이고 지금 다 고속 질주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완전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나 같아도 하이닉스 EV 발행하고 높은 데 하면 공매도 쳐요. 왜냐면 적자 삼성전자마저 적자를 그러니까 큰 폭으로 뛰는데. 반도체 산업 어떤 상황이 다들 알잖아요, 지금. 디램 특히. 그런데 얘는 성장 산업이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공매도 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실적을 알았다 이거는 확실히. 비교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디램이랑 2차전지랑 그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 산업이다라는 걸 확실히 하고 갈게요. 이거 왜냐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이거를 지적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LNF 성장을 위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원래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말 안 해고 그냥 우리는 넘기는데 굳이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영진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IR에서 보면은 해외에서는 우리 평가를 그렇게 높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내가 봤어요. 해외에서 뭐 이제 해외 투자 JP 모건 또 JP 모건이겠지. 자, 여러분들한테 확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PER 75예요. 여러분들의 주가는 순이익 곱하기 PER 75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 곱하기 75면 여러분 시가총액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야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지금 포스코 퓨처는 몇 년이야? 70 이상 받은 게. 20년도부터라고 치면은 거의 한 3년째 하고 있고. 그럼 에코 프로비엠도 3년이야. 내가 알기로 3년이거든요.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도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작년에 못 간 거는 작년에 증시가 워낙 말도 안 되는 증시였으니까 못 간 거고, 올해 지금 급등한 게 2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올해 지금 75 근방까지 갖다 내려왔어요. 그럼 이거는 4년 지지 사실상. 이거 맞네. 그래서 이걸 지금 2차전지 주들이 그 PER 75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양극재는 75다. 70에서 80 사이인데 그냥 반에서 75 할게요.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경영진 분들 밑에 말할 수 있겠죠. 작년에 왜 못 올랐냐 우리 수익 나왔는데. 작년에 글로벌 금융기구 대폭락장이었어요. 작년에 주식이 오른 주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익이 잘 난 기업들은 작년에도 많았거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익이 잘 났는데 주가가 못 올랐어요. 왜?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렇게 막. 왜냐면 그 작년에는 기억을 좀 되짚어 보자고요. 실적이 잘 난 거 관심 없어.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이고 그 다음에 주가 못 오를 거고 데드캣 바운스고 어차피 살짝 반등했다 다시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 연준이 미친 듯한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긴축을 한 해가 작년이거든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75pp 막 때린 게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솔직히 코로나의 팬데믹의 여파라고 생각해요. 팬데믹에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자본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여파인데, 그래서 작년에는 주가가 오른 게 없었고
그 순이익이 나도 평가를 안 해주는 해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 요즘에. 게임이 작년에 안 벌어졌다. 원래는 이 순이익을 맞춰서 적정 가격을 맞춰주는 걸 한 해 한 해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런 여파로 그걸 못했다.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LF 경영진 여러분 작년에 재수가 없어서 못 오른 거예요. 순위 되게 큰 폭으로 잘 했는데 우리 그거 못 들어갔거든요. 작년치 올해 반영된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께서 그거를 실비를 그렇게 발행할 줄 몰랐죠 우리도. 자 그러면 이제 또 걱정이 이제 자금 조달이 걱정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금 조달이 걱정이잖아. 그렇지. 근데 뭐 저것도 봤는데 기사에서 뭐 자금 조달하는 사람들 막 뽑는다고 채용도 냈던데. 자금 조달 걱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증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증시랑 이인 삼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기별로 알려드릴게요. 1분기 실적은 기필코 잘 내야 돼요. 그치? 맞아. 왜냐면 거의 1분기가 그 연 전체의 거의 50% 이상 가장 중요한 분기 실적이에요. 왜냐면 5월에 발표돼 연 중순에 발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분기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호실적을 내야 돼요. 완벽한 실적. 자 그럼 주가가 이제 PER 75예요. 75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게 인기가 많으면 사실 1월 달부터 달릴 수 있어. 근데 인기가 없으면 5월 달부터 달릴 수 있거든요. 이 실적 보고.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까지 이제 아마 거기를 맞춰주고 여러분이 2분기 실적 발표하면 대충 PER 75 한번 찍거나 이 근방에서 놀 거예요 이제. 그냥 8월 중순 9월 달에 다 될 테니까. 자 여러분 여기다가 그 유상증자를 해도 돼요. PER 75 근처에 닿으면 8월에서 한 10월? 요 대충 요인데 빠르면 5월 달일 수 있어요. 그 에코프로비엠처럼. 자 그러면 5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지분 5% 이상 매도를 해도 돼요. 시장을 소화할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지금도 약간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왜냐면 작년에 대폭락 이후고 그다음 미국의 뭐 경기 침체가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약간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제 정상으로 계속 돌아갈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을 이러면 사실 시비 발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환세채 아니 그 자사주 있잖아요. 그럼 5% 이하로 던지면 돼요. 근데 잘 봐요. 지금 여러분들 그 약간 아까 대충 6조에 5% 순이익이라면 3천억이잖아요. 3천억에 70배 하면 대충 75배 정도인데 70배 하면 얼마야? 22조 21조? 21조? 21조에 3% 던지면 6천억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6천억 진짜 우리 경험상 우리가 막 그래 쟤네는 JP 모건이잖아요. 우리는 그래 개인 투자자야. 근데 우리 17년 동안 했거든요. 17년 동안 증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 왜냐면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우리가 이런 경영진이랑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는 걸 선호해서 그래요. 그지? 그 타이밍이 맞는 아까 2인 삼각경기라는 게 그럼 이제 주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로에게 윈윈되는 그런 방식의 게임을 한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우리도 그다음에 75를 찍고 여기다가 유상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 게임을 다 충분히 즐기고 그다음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만큼 적정 가격이나 아니면 그 위에다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으니까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되는 게임이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주가가 적정 주가 찍은 데다가 하면 되는 거죠. 밑에서 막 예를 들어 주가도 안 올랐는데 뭐 퍼 25 구간에다가 75짜리가 갑갑해 막 여기서 막 아둥바둥해서 3천억 못 모아 뭐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상한 계약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증시를 이용해서 특히 미국 회사들이 이런 거 아주 잘해요. 증시를 이용해서 자금 조달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라고 증시가 있는 건데 그럼 증시를 이용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랑 소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원래 프로 투자자들은 다 이걸 알아. 이걸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게임의 돌아가는 방식을.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6조에 5% 수익 나서 21조에 3% 6천원 그냥 던져도 돼. 6천원 그냥 던져 시장에 던져도 돼. 약간의 소란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근데 이거 다 소화해요. 5% 우리가 5% 이상만 안 던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 던지면 3% 유증하면 3% 떨어지고 끝나요. 아니 한 7%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 아니면 10%. 근데 그거 금방 올라와요. 이거 금방. 자,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지나고 이제 4분기 실적 나오잖아요. 그 10월에서 12월. 이때 일회성 비용 다 던져도 돼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상여금 주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일회성 그러고 뭐 그 미리 땡겨. 미리 일회성 비용을 하고 싶은 거 다 땡겨요. 4분기에. 다 던져. 그거 다 해놔요. 그러면 그 4분기 실적 쇼크가 뜰 거잖아요. 2월 달에 실적 쇼크가 그러면은 3월 달인가 발표가 될 거예요. 2, 3월에. 그럼 놀라서 주가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기사 하나만 내면 돼요. 올해 문제 없다. 올해는 없다. 그리고 약간의 더 힌트 주면 돼요. ASP도 괜찮다. 이게 ASP의 이익률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익을 근데 30% 이상이어야 되니까 대충 그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막 50% 70%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 작년에도 우리 문제 없고 겉더니 50% 이상 해낼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거랑 상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SP도 작년에부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 법에 안 걸리는 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던져도 돼요. 그럼 그럼 우리 바로 진입해요. 바로 진입해. 그거. 왜냐하면은 주가 개선이 가능하잖아. 그럼. 그리고 일회성병이 어차피 작년 실적이에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작년에 한 거는 이 시나리오대로 갔으면 작년에 이미 적정주가 찍고 올해 게임 끝났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작년 23년도 실적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올해 4분기 한다면은 24년도에 새로운 태양이 또 뜨니까 이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민영의 말대로 24년도 얘기에 따라서 또 진입한다면 24년도에 좋대. 근데 24년도에 업황이 좋다는데 23년도에 그 일회성병이 많았으니까 난 24년도는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24년도 좀 오래 해야지 올해 실적이 좋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자금 조달도 하고 그다음에 주가도 또 24년도도 또 오르고 그러면은 또 우리 투자자들은 또 진입하고 뭐 회사도 증시가 오르고 이런 걸 활용해서 또 자금 조달이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그 패턴이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등바등해서 막 그렇게 막 구걸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 증시나 에코프로비엠을 봐요. 정확히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적정주가 금방 닿았으니까 12발행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완벽한 우리가 완벽해. 근데 우리가 LLF 투자가 저평가된 힘들 투자했는데 그게 있을지 몰랐죠. 저평가를 돼 있는 게 아니라 저평가를 시킨 거였어. 그래서 PER 근데 여러분 경영진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게 PER 75 영원히 가는 숫자 아니에요. 어쩌면 2025년 어쩌면은 언제까지 받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되게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연달아 계속 받을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떨어져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그 PER 75라는 상황을 이용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빨리빨리 증설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성장의 끝에는 치열한 경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이나 이런 거를 경쟁이나 증설이나 이거를 이 패턴이죠. 매년 우리가 지금 말한 걸 1년 패턴 이렇게 자금 조달해서 하고 주식 올리고 자금 조달해서 주식 올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해놔야 단단하게 지어져서 경쟁의 마지막에 치킨 게임 붙죠. 여러분들한테 남은 건 치킨 게임이에요. 몇 년 뒤에. 지금의 중국의 CATL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해외 애들이 CATL 보고 2차전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걔네는 이제 성장 끝나고 맞죠. 그 붙잖아요 지금 막 가격 인하하고 막 들어가죠. 서로 그 뺏어 먹으려고. 이익도 나는 역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근데 JP 모건은 그것만 보고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를 보라는 거죠. 그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G 엔솔, 요 3인방 이거 보고 움직이면 그러니까 요 그룹에 끼는지 SDI 퍼 25. 요런 25에 끼는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런 걸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순위기를 안 건드리고 이걸 맞춰서 자금 조달을 잘하고 원활히 하고 또 집행하고 이거를 얼마나 원활하게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나 되게 친절한 것 같아. 이런 거 원래 안 가르쳐주는데.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주주분들 이제 지분 막 희석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20%고. 그 다음 자사주 그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놨는데 그거 계속 증설하느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펀드들한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분율이 적으니까. 지분율 적으니까 걔네 이렇게 우군으로 만들어서 편히 봐주고 뭐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기업의 생애를 여러분들 이거 개인 주주분들도 볼 필요가 있어요. 성장의 끝은 뭐다?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절벽 낭떠러지. 영진이가 이제 여기 차트 몇 개를 보여줄 거예요. 성장이 끝나고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다음 OCI 이런 태양광 소재 있잖아요. 그치. 태양광은 계속 근데 OCI는 주가가 어떻게 됐지 지금? 못 올라가지. 엄청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자주 하는 애들 중에는 뭐 FNF 같은 경우도 디스커버리 MLB 부분은 차트를 잘랐어요. 디스커버리 부분만 봤어요. 왜냐면 MLB는 지금 아직도 고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FF 홀딩스가 됐죠. 여기서 그 디스커버리로 했을 때만 보면은 앞부분에서 고성장하지만 디스커버리가 이제 성장이 끝난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롱패딩을 되게 이미 많이 팔아서 롱패딩이 더 이상 안 팔린다 하면서 이제 디스커버리가 이제 성장이 끝난 걸 알아차리니까 그 순간 주가가 엄청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늙고 병들고 끝나는 것처럼 기업도 고성장하고 확장을 하고 점점 더 하다가
이제 그게 다 끝나가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있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낭 떠졌을 때 이 경기 순환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홈페이지 옛날에 디스커버리 만들었던 거 보면 뭐 다 만들어서 뭐 수십 개 업체가 들어와서 아웃도어에서 경쟁하는 거고. OCI로 바꿀게요.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다 만드니까 이제 특히 중국 애들이 아주 엄청나게 쏟아내고 엄청난 있죠. 증산을 쏟아내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 들어가서 그 싸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인간이 나이 먹고 늙고 병 들고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업의 일생이 이래요. 고성장, 그다음 경기 순환, 그다음에 회생에 들거나 아니면 파산에 들어가거나. 회생이면 다시 이렇게 새로운 그 경영진이 뭐 잘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주주분들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을 하는 게 그 지분을 계속 잃을 거예요. 뭐 유증진이라든가 자사주를 매도를 한다든가 이 비용을 써야 되니까요. 자, 근데 주가가 오르는 한 여러분의 경영권은 굳건해요. 그치? 왜냐면 주가가 오르는데 주가가 오르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너 주가 오르니까 뭐 이런 경영진을 교체하든가 대주주를 바꾼다 이렇게 하고 주가가 오르면 사실 그 많은 주주들이 그 경영진이나 그 대주주분들 편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는 주가가 떨어지고 기업이 망가져야 스티브 잡스도 쫓겨나는 거지. 주가가 잘 오르고 뭐 하는데 이렇게 쫓겨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불안할 수 있어요. 막 내 주문이 주고 내 회사라고 갖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자, 근데 이제 성장의 끝이 있으면 이제 전기차가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충 중국 보니까 한 30% 정도나 30-40% 사이에서 한번 이게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절벽이 수요 절벽이. 수요 절벽이 한번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30%까지 뭐 2025년이 됐든 조금 됐든 갈 수 있어요. 왜냐면 30%에서 2배 성장하려면 6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중에 60% 전기차. 겨우 2배 성장하는데 차가 60%까지 들어가. 퍼센트가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 뭐 증설 예상 물량이나 아니면 순이익 증가율이 대충 30% 중반까지 떨어진다. 그럼 끝이 다가오고 있다. 1, 2년 내에 끝이다. 대주주분도 그럼 여기서 지분 한 3에서 5%만 날려놔요. 나 가르쳐줄게요. 내 회사 만들면 가르쳐줄게요. 3에서 5% 날려놔. 계속 그 성장률, 그러니까 증설이 막혀서 30% 성장 못한 게 아니라 증설이 원활한데도 이익이 30%나 거기까지밖에 못 늘어. 매출이라든가 30% 중반까지 중반 너무 30% 붙여 하는 거 안 좋아요. 30% 중반에서 3%에서 5% 던져. 뭐 변명을 해요. 뭐 세로닉스에 뭐 자금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확보된 자금 들고 꼭 쥐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에서 20%대로 떨어지면 박살나기 직전인 거예요. 폭탄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왜냐면 PER 75라는 숫자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부실 거예요, 주가를. 어떻게 보면 잘하면 15 아니면 어떻게 보면 뭐 7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건 PER 75가 7이 되는 10분의 1 토막 나는. 15나 7이나 사실 5까지도 떨어져요. 5까지도 우리가 5까지도 봤어. 이거 적자 전환까지면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적자 전환 안 한다는 그 양호한 시나리오가 지금 이건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서 내가 3에서 5% 팔아놨어. 그 다음에 20% 다음에 그해 20% 중반 나오죠. 그 다음 뭐야? 10% 되지. 10%대. 그럼 주가 어떻게 돼? 그래도 18 되면 다음에 이제 더 암울한 게 나올 수 있겠지. 매출의 역성장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야, 원래 성장의 끝은 이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핑크빛 없어요. 뭐 영원히 성장하는 회사도 있지. 그거 누군지 알아요? 애플. 진짜 위대한 게 코카콜라. 몇 개나 있을까요? 버핏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애플, 코카콜라 이거. 우리 필수제. 우리가 100년 뒤에도 먹을 거. 쓸 버핏이 거. 90년 살면서 10개 못 찾아냈지. 그렇지. 근데 양극재 벌써 회사 4개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자, 그러면은 75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15예요. 근데 더 암울한 거는 5예요. 5.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게요. 경쟁이 계속 붙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새로운 산업이 여기 나는 양극재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양극재가 뭐 빵 터지지 않는 이상 죽어날 거예요. 자, 그럼 75에서 15면 긍정적 시나리오가 얼마야? 그렇지. 뭐 한 70% 빠져야 되나? 그 정도 빠져야지. 만약에 7까지 빠진다, 만약에 퍼 7까지 간다? 그럼 10분의 1 토막 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냐면 경기순환주는 대부분 퍼가 5에서 7, 기아차 뭐 이런 거 보잖아요. 퍼 되게 낮아요. 맞아. 그러면은 뭐 5에서 7 사이로 떨어진다면 75가 5에서 7 사이로 빠지면 5에서 10 사이로 할게요.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난다고 보면은 5% 팔아놨으면 50% 확보할 자금이 생기는 거지 거의. 더 많지. 주가가 더 빠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퍼 15가 75까지 올라가면 곱하기 몇 해야 돼? 그러게.
5배. 그치. 여러분 3% 팔면 15% 여러분 지분을 나중에 확보할 수 있고 5% 팔면 25% 확보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냥 내 회사로 나중에 만들고 나중에 만들어도 되잖아 사실. 그리고 만들고 싶지도 않을 거 그때쯤 가면 내가 여기다 뭐 3에서 5% 팔아놨는데 이거 앞으로 경쟁 격하고 유상증자 들어가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금 모자라면 경기순환주의 운명이에요. 자금줄이 있어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덕국 찌고 있던가 내 회사 살리면서 지분도 확보하는 흑기사가 되겠다. 멋있는 흑기사가 돼서 내 지분도 확보하고 아주 회사를 살리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으면 좀 멀리 보라는 거죠. 그치. 근데 이거를 지금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70억 가는데 아둥바둥 하면서 그걸 못 가게 만드는 거야 오히려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해봤자 어차피 그 힘들잖아요. 엄청 이렇게 고성장하는 회사 지분 확보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니까. 근데 여기서 한다 그러면 주가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자사주 다 쓰면 유상증자를 해서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이게 성을 견고하고 지어놔야지 그 경쟁의 미래의 그 경기 순환에 들어갔을 때 이걸 누가 지금 멋있게 쌓아놨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존이 걸린 거예요. 그 뭐 지금 당장의 경영권 뭐 지분율이 약해져서 뭐 펀드들 편히 봐주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회사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걸 이용하자는 거예요, 기업의 생애를.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건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교환사채 그거 전환사채 그거 드러내면 우리도 바로 살 거예요 이거. 왜냐면 기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금감원에 신고해야 된다 막 이런 댓글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빡쳐서 그냥 화내는 용이지. 사실 한국 증시는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리포트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증권사를 통해서 실적이나 그거를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근데 한국은 뭐 경영진은 부담스럽겠죠. 그 가이던스에 그 분기마다 주는 게. 그래서 그런 한국적인 특수성 때문에 걔네가 실적 미리 아는 거를 우리는 뭐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항상 그래왔어. 오히려 미국에 처음 진출하고 신기했잖아. 이거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익을 내면 걔네보다 훨씬 잘하면 돼요. 훨씬 더 실력이 있으면 돼. 그지? 맞아. 그래서 사실 더 잘하면 돼요. 압도적으로 잘하면 걔네가 꼼수를 부리든 안 부리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작년에 얻어 터져가지고 처음 나 팬데믹은 처음이다. 이렇게. 아 진짜. 자이언트 트랩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래서 이번 편은 그 LNF를 위해서는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LNF 우리를 구독하신 분들이 LNF 주주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길게 한번 찍어봐요. 사실 원래 우리는 이걸 대부분 말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굳이 말을 안 하는데 최선의 시나리오예요. 이거 모두가 행복하는 주주, 뭐 경영진, 대주주 모두가 행복하는 그 시나리오인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말을 하지 않고 팔아버려 그냥. 팔고 그렇게 하는 회사를 사지 그냥.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봤자 어차피 뭐 안 되니까 그냥 보죠. 얘네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네. 근데 뭐 이런 회사는 이렇게 행동 안 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우리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있네. 증시의 생애라든가 그 다음에 주주의 그런 어떻게 주주랑 같이 함께 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네 하면 그냥 그 회사 사면 되거든요. 증시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어랑 외국어랑 똑같아요. 증시 언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랑 변명해주고 회사랑 사랑에 빠지기보다는 그 맞는 회사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차피 결혼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맞거든요. 증시에 대해서. 그럼 고성장 끝나면 절벽인데 누가 거기까지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럼 다음 고성장이 나오면 글로 가면 또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옮겨가는 건데 이번에는 한번 되게 특이한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원래 이런 거 하나도 안 찍거든요. 근데 그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너 어디서 유입됐나 너무 궁금해서 보니까 네이버 종토방에 공유가 됐더만. 그래서 보니까 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나도 화났어. 우리 손실도 우리도 많이 봤어요. 맞아. 근데 이런 거 우리는 그냥 손실이라고 해서 그냥 학습 수업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그 주소까지 뒤져서 그 시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겠다라는 원칙이 또 하나 생긴 거죠. 근데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그 경영진도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IR에서 뭐 우리 주가가 어떻게 생각보다 고평가 아니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너무 속 터져가지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위에서 한번 찍어봐요. 원래 이거 안 찍어요.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 우리 돈도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막 와서 뭐 만에 넘겼잖아요. 그 $20 벌었던데. 이거밖에 안 돼. 우리가 LNF 손실 4천 5천 막 나요.
근데 이거 2달러 벌었어요. 2달러. 아 그리고 사실 손실 덕폭이 우리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알았으면 에코프로 BM만 샀을 것 같아요. 기회 비용도 있으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컸어. 그래서 와, 저 속 터지네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소중한 수업료. 앞으로 주석에 들어가서 그 CB 금융부채, CB의 탈을 쓴 금융부채 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주가가 뭔가 좀 무거운데 싶으면 그거부터 찍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찍고 뭐 나중에 이제 실적 발표 때나 아니면 그 아까 말한 대로 뭐 그거 덜어내면은 그 펀드야 제발 좀 그 전환 좀 시켜줘. 그것 때문에 우리도 진입을 못 하고 있잖아. 그리고 올라가면 애들이 다 던지잖아. 너희들도 손해다 그거.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 바보 같은 짓이야. 1000억, 야, 퍼 75에 1000억 던지는 게 낫지. 그거 전환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 네가 전환해서 가만히 있으면 75 갈 거야 그거. 그리고 그 시간이 없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영원히가 아니고 보니까 한 이런 게 대충 보면 2, 3년이 거의 고성장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인데 이런 것 때문에 1년, 2년 버리면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그 니네가 75에 팔래? 아니면 뭐 지금 최고점 44 찍었지 PR? PR 44에 팔래? 75에 팔래 때 나 같으면 전환해서 75에 판다. 아, 나 지금 나 속 터져가지고. 우리가 볼 일도 없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깝해서 얘기했어. 원래 이런 것도 말하라 그냥 우리 매매버리는데. 열심히 해라. 오늘 이쯤 해볼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오늘 화이팅! 화이팅! 내일서 만나요.